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중국 역사 인물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룽루, 한국의 한자어로 얘기하면 영록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 역사 인물은 자이테오, 그러니까 서태후와 좀 관계가 있다는, 뭐 가까운 관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나라 말기에 그 충신이자 대신인 영록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인물은 마지막 황제의 그 부인인 왕용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외할아버지예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눅눅이라는 인물이 그 역사상에선 좀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출신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만주족 8기 중에 3기에 속하고요. 그의 조상들은 거의 이제 초기부터 청나라의 그 여러 전쟁이나 반란 같은 그런 곳을 직접 가서 진압을 하는 그런 공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록이라는 인물이, 룩누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뭐 할아버지는, 잠시만요. 그 할아버지는 뭐 어떤 반란 편정을 하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셨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난이 일어날 때 진압하던 도중에 그 현장에서 또 전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집안은 거의 공신의 가문이죠. 그래서 이 룽루라는 인물도 원래는 가거급제를 하거나 뭐 해서 그 대신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하가 되는데, 그러니까 간지고 올라가는데, 이 인물은 조상들 덕분에 그런 가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어, 관직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이 놀루라는 인물이 자이테오, 그러니까 서태후랑 되게 가까운 지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그랬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사람은 같은 동양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동네 출신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땐 중마고, 이제 커가면서 소년, 뭐 청년, 이럴 때 서로 또 정을 나눴다. 그리고 정인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애인이죠. 근데 중국에선 거의 정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정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정인이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중국에서 정인과 애인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정인 같은 경우는 정을 줬다 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애인이고요. 중국에서 애인이라는 거는 거의 부부의 정을 맺었다 해서 거의 동거인이나 부부한테, 부인한테 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두 명의 그렇게 관계가 깊었다. 그러니까 정혼 관계이기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집안에서 정혼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들 두 명이 스스로 그냥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혼 관계까지 맺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이테오가 후궁으로 선정이 돼서 입궁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룽루도 아마 그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궁을 호위하는 그 말직간직이죠. 거기에 관리자도 입궁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근데 자이테오가 후궁으로 선정이 돼서 입궁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두 명의 그 정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죠. 이게 원래 그 당시에 제가 그 뭐지? 실제로 이렇게 조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그 영화에서 봤던 이야기인데요. 아마 기억이 좀 왜곡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과거 중국 영화가 이제 그 양과이가 이제 공춘향 역을 맡아서 나온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제목을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 속에서 조금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본 그 문서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정인의 관계는 입궁하고 나서부터 끝나버리죠. 완전히 그냥 헤쳐져 버리죠. 그래서 서로 되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는 해요. 그것도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조금은 남아 있었겠죠. 아무튼 근데 그 청나라 야사에는 이연설까지 또 놔둡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뭐가 있냐, 하나는 동치제, 그러니까 환풍제와 서태후 사이에 태어난 동치제가 환풍제의 친자가 아니고 이 영록의 룰루의 친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있냐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환풍제가 원래 몸이 안 좋았었어요.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본인도 이제 황제가 되고 초반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변혁과 뭐 좀 나라를 위해서 좀 뛰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가 하려고 해도 뭐가 안 되고, 그리고 이 나라는 거의 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포기가 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정사에 이제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부하는 환관들,
곁에 있는 뭐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뭐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뭐 이렇게 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줘야 하는데, 그거 아니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가 잘 되기 위해서 아부도 떨면서 이쁜 여자, 뭐 맛있는 술, 뭐 이런 걸 막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풍제는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매독이라는 아주 나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임의 상태까지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떤 여성들과 그걸 한다 해도 후사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못쓸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치제는. 그러면은 누구냐? 이 서태후의 전 정인이었던 정원자였던 룽유, 영록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공친왕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잠시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광서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서태후가 입궁하기 며칠 전에 두 명이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슬픈 나머지 정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돼 버렸네? 아니, 그러니까 임신 되기 전에 입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궁이 돼서 후궁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보니까 몸이 이상해요. 서태후가. 이상하다? 그 태의를 불러요. 그 의사들 불러서 진찰을 합니다. 근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걸 알게 되면 자기는 이거예요. 집안도 다 망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자기 진찰했던 태의 의사한테 너 비밀 누설하면 죽여버려. 그리고 당장 이 안에 있는 아이 낙태시켜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의사도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후환이 생길 텐데 살려주겠어요? 그 아버지, 이 몸 태아 속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인 룰루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도 살려면 저 새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룰루도 당연히 내가 저거 제거해야지. 너 죽을 순 없어. 이러면서 없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비밀로 그거는 묻어지게 됐다. 뭐 이런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명의 관계를 확실하게 따지자 보면 더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내질, 다시 말하면 처조카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어떤 한 사학자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자이의 내질, 그러니까 처조카를 따지다 보면 형제자매 애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맞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이의 성은 에현아다 씨고요. 그녀의 여동생인 제2 수친양의 처, 그리고 강서 황제의 생모가 되는 분인데요. 이 분인 당연히 황족한테 시집을 갔으니까
아이신 제도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이신 죄누워 씨가 된다는 거죠. 애신강락. 그 다음에 룰루루의 성을 얘기하면 꽈자 얼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 맞잖아요. 전혀 뭐가 맞지가 않아요. 성이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태후의 그 친척들을 다 뒤져봐도 꽈자와 혼인을 했거나 뭔 친분이 있다,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더 따지다 보면은 옛날 조상 중에 할머니, 그것도 3대 전에 할머니가 거기 꽈자씨의 시집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관련이 없는 거죠. 친척 관계가 전혀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남남인 거예요, 서로. 근데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설이 있다는 거죠. 뭐 과거에 정인이었고 정혼을 맺었던 사이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실 처조카 사이였다. 근데 이 두 가지 설도 맞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그런 설들이 있다. 왜 그러냐면 평생 이 두 사람들이 되게 가까웠거든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 왜 이 두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가깝게 지냈느냐 얘기를 하자면, 룰루라는 인물은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신의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직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양반이 되게 계략을 잘 깨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비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타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뤘다. 다루는 것도 되게 잘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하는 직무 능력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월등히 잘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속으로 승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외모만 보면은 되게 자상하면서 소탈하고 그냥 타인들한테 편하게, 그리고 의리롭게, 그 다음에 신임을 많이 주는 그런 호의적인 인물이지만 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리부동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면복 종배. 무슨 얘기냐, 겉으로는 이렇게 잘 따라요. 의리 있고 뭐 충성심 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잘 따릅니다. 하지만 이 배 안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꽁꽁이 속이. 그 나중에 칼을 숨겨놓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상대방한테 막 웃으면서 잘 대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속이 뒤집어지면 숨겼던 카드 꺼내서 몰래 찌른다. 이런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물 평가에 의하면 거의 다 호의적이에요. 그 당시 인물들이 이 사람한테 평가를 내리는 게 되게 호의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학자들이 연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 사람 되게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이테오, 서태후한테 총신, 그러니까 총애를 받는 신하, 그 다음에 신임을 많이 얻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모든 직무에 막 유능하고 막 이러니까, 모든 거에 탁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뺏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편에 있어야 자기는, 이 서태후 같은 경우는 평생 이렇게 농년하는 거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야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환풍제가 요조를 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이태우, 그러니까 서태후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어린 아들인 동치제에 수렴 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어디서 막 그 앞뒤 막 에서 막 뭐야 그죠? 막 비난을 하고 뭐 내치려고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룰루가 보면서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전에 사랑했던 내 정인을 평생 지켜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 곁에 남아서 자기가 어떻게 되든 그녀를 정치적으로 어떤 모든 분야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자기 꿈이 백발노인이 될 때까지 같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부부의 정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걸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그녀 곁에 남아서 보좌를 할 수 있다면 내 목숨 다 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웃긴 얘기고요. 아무튼 원래 이제 그 황풍제가 승하하고 나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황풍제가 승하하기 직전에 어린 태자를 되게 걱정했다고 해요. 당연하죠. 그 4살밖에 안 되는 아이니까, 4살인가 5살,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린 나이에 아이니까. 근데 이제 서태후한테 수염청정을 시킨다? 시키긴 하겠죠. 근데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이 여성이 워낙에 권력이 강하고 야망이 강하고 또 욕심이 많고 또 사치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망하려고 하는 이 나라가 더 금방, 그러니까 빨리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서태후한테 나라를 맡기면. 그래서 이 서태후 측근에 있는 것들은 다 안 부르고
자기가 그 믿을만 했던 신하들, 그러니까 숙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숙순과 한 8명의 대신들을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어린 황제가 황제가 되는데, 이 아이가 서태후 그 일행들한테 맡겨지면 이 나라는 끝난다.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든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니들이 어린 황제를 부자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승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몰라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유언장이 없으니까. 유언장은 있는데 도장 그 황제의 그 도장이 안 찍혀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그건 이제 숙순회니 조작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숙순과 그 8인의 대신들이 어떻게든 그 궁을 지킵니다. 그 궁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서태후와 그 공친왕, 그 다음에 농루, 그 일행들은 이하원에 있었다던가 그래요. 아무튼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벌궁에.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이 승하한 다음에 와요. 고궁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숙순의 8인의 대신들이 당연히 입궁을 막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이 서태후 일행들은 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정변이 되네. 그거를 신축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신축정변이라고 합니다. 정변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 정자다가 변을 쓰는 건데, 한자가 뭐 정치의 변혁 아니면 쿠데타, 군사 반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변이에요. 뭐 군사의 혁명. 근데 군사 그거는 좀 뺄게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서태후와 그 일행들은 숙순 외 8인의 대신을 해치고 고궁을 입궁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숙순과 8인은 곧바로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적수들은 다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태후의 일행들의 세상이 됩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서 공친왕은 중도 하차를 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진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그런 무슨 그 암투에 의해서 짐으로 인해서 쫓겨지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제가 그렇게 뭐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뭐 할 필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없앨게요. 얘기 안 할게요. 생략. 아무튼 공친왕은 그렇게 돼서 거의 이 복수심만 생겨나가지고 본인의 그 집에 들어가서 두문 분출하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서태후와 농루는 어린 어린 광서까지 꼭두각시 황제도
전락시키면서 자기네 세상이 됩니다. 자기 세상을 만들어요. 청나라는 완전히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워낙에 청나라가 망하기라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해도 조금만 좋은 황제, 뭐 괜찮아, 뭐 그런 좀 웬만큼 그 정치적인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청나라와 이 중국의 그 모든 인민들을 생각했던 아주 유능한 뭐 정치인이나 뭐 황제가 있었다면, 태후가 있었다면, 청나라가 그렇게 금방 망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자이테오와 육루 그리고 공친왕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보면은 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컸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나라에 의한 애국심은 좀 있었겠죠. 그렇지만 더 강한 건 더 사사로운 그런 본인들의 그런 야망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더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그렇게 금방 빨리 망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두 명의 그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명의 수명도 다 깁니다. 오래 살아요. 룰루 같은 경우는요, 1834년생이고요. 190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향년 73살까지 삽니다. 그리고 서태후 같은 경우는 1935년 출생이고요. 그러니까 윤우보다 한 살 어리죠. 그리고 1908년에 사망을 해요. 2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나이는 한 살 위인 상태에서 사망을 하죠. 향년 74살. 그러니까 되게 오래 사는 거죠. 오, 너무 오래 살았어요. 대박이에요. 그렇게 뭐 처음에 어릴 때부터 중마고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면은 진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평생을 같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래도 반년을 같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한 적어도 50년, 40년? 4, 50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친분을 많이 꽤 맺었다는 거죠. 대단한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모르시면은 그냥 지나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자이테오가 죽은 다음 날 다들 아시다시피 강서재도 짧은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 당시 나이가 막 35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살밖에 안 된 푸이가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총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